그리고 노승일 전 부장이 메모를 제출을 했는데 코어 스포츠라고 이제 핵심적인 고리에 있는 회사에 관련된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서문학께서는 좀 저는 이게 그 내용을 쭉 그 보도를 봤는데요. 예. 아마 이게 흘려 쓴 게 아마 최순실 씨 글씨고 그다음에 또박또박 쓴 게 아마 노승일 씨 글씨 같은데 예. 그 내용은 이게 그 코어 스포츠를 뭐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그 운영 지침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예,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코어 스포츠가 결국은 이게 그 뇌물 받은 비덱스포츠 전신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최순실 씨는 이게 코어 스포츠와 자기는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무관하다. 그런데 저 메모 보면 무관한 게 아니고 본인이 다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하고 이런 증거가 다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만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상당히 그 불리하게 아마 이게 그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 재판에 상당히 그 불리하게 작용될 증거로 쓰이고 검찰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아마 좋아할 거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잽이죠, 잽.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조금 열성적으로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노승일 부장의 진술 중에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감지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주로 노승일 부장의 개인사, 사생활, 뭐 가족사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흥분해서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요. 예. 노승일 부장 증인이 또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이제 설전을 펴게 되는데 저 수첩에 보시면요. 우리가 업무 수첩 딱 피면 제일 처음에 그 회사의 조직도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도가 아니라 회장님부터 전화번호가 쭉 서열별로 적혀 있잖아요. 번호를 보면 017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지폰, 우리가 그동안 차명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예. 이들이 다수 쓰면서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최순실 씨의 자필이 있는데 어제 원본 내면서 자 필적 감정해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필적이 최순실 씨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까지 곁들여진다면 이거는 정말 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아들이 조금 전에 입국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들렸었는데 글쎄요. 차재룡 교수님 지금까지로 보면은 본인도 구속이 안 되고 아들도 입국을 하고 생각대로 전략대로 쭉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그러게요. 사실 뭐 정유라 씨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대다수의 간첩은 아마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러되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그 아들이 아마 그 뭐 판사가 영장심사를 할 때 뭐 그런 말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존재도 상당히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생각했던 모든 책임은 모든 일은 엄마에게 떠밀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적인 어려움은 아들에게 또 이렇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오늘 아들이 도착합니다만은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들어온 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측에 조금 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입국 소식을요.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자들 취재로 알려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 정유라한테는 아들이 아마 천군만마고요. 예. 제가 이게 이번에 국정농단 보니까 정말 이게 국민들을 갖다가 멋지게 기망을 내가 성공시킨 게 딱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게 장시호하고 정유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믿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 이 사람 혐의가 삼성에 그 강요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다 받았고 예. 그다음에 그 동계 스포츠센터 그 한 10억 원 횡령을 한 거예요. 이 혐의가 엄청난 거고 실제 제주도 빌딩도 건멸을 해가 도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특검에 뭐 수사 협조해주고 컴퓨터도 주고 이래 하면서 뭔가 이게 이상하게 수사 협조자처럼 의인 비슷하게 따라서 이게 6개월 만기가 돼가지고 이게 출소했잖아요. 예.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2년 이하의 공무상별 2년 이하의 어떻게 보면 가벼운 범죄인데도 위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게 구속을 연장시켰어요. 예. 그에 비하면 이게 장시호 혐의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예. 형량도.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추가 기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6개월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이게 국민들은 장시호한테 좀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정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천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기 전에 변호사 만나가 엄마 사건 다 알고 차명폰 쓰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 진행 사건 전혀 몰라요. 잃어버리고 뭐 대학도 이게 체육 학부 어쩌고저쩌고 리포트 다 있는데 엄마 다 떠넘기고. 근데 여기 상당히 몇번 만나봤더니
정유라 좀 불쌍한데 그 구속할 필요 있나 이렇게 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정유라나 장시호나 아주 치밀한 계산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이성적으로 예리하게 판단해 봐야지 무조건 이게 어리숙한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쉽게 그냥 좀 동정여론 이거는 이게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이것도 어젯밤에 네. 기자들한테 네. 풀한 내용인데 이분이 변호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사생활이 노출될 거를 감안하고도 알려줬다는 거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예. 이 아이의 장난감과 옷가지 등 이 아이의 물품이 택배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다음에 그럼 아이가 곧 들어오는 것 아니냐, 임박한 것 아니냐. 이 정보는 이경재 변호사밖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주거나 안 주거나는 선택적인 건데 줬단 말입니다. 디테일하게 줬어요. 오늘 보도에 보시면은 자 보모로 추정되는 여성, 예, 예, 아이, 예. 그리고 동행 남성이 한 명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남성이 누군가 너무 궁금했는데 보면 마필관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보모와 마필관리사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최근에 고용된 게 아니라 유럽에서 고용돼서 함께 다니다가 예. 덴마크에서 정유라 구금 시절에는 아이를 돌보다가 지금 정유라가 먼저 돌아와서 불구속이 되자 이제 아이와 동행해서 입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요 도주의 과정을 함께 했던 동행인들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친인척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월급 받고 고용된 인력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 한국 정부에서 송환을 추진한다, 지금 이제 체포영장 떨어졌다. 그걸 다 뻔히 뉴스를 보고 알면서도 동행했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일까? 예.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다음에 이 정유라를 도와준 조력자 혹은 예. 조직은 누구인가?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참고인일 수밖에 없지만 검찰에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예.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들어올 때도 저희 언론들이 굉장히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분들도 아무튼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충분히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도피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 어디서 났다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월급을 어디서 받는지 그렇죠. 정유라가 귀국 그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자기는 돈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 애 문제는 뭐 귀국 시기를 밝힐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아마 치밀한 각본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뭐 정유라는 모든 걸 다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 또 코아 스포츠 관련해서 그 독일 승마 그 회사랑 그 예. 거래한 거 이런 정도는 상당히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고 말관리사 저분도 아마 상당 부분 내용은 돌아가는 움직임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 안 하는 거를 좀 비난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조건 비난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이가 죄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도 연자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딸은 일단 무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해서 캐낼 수 있거든요. 꼭 수사해서 뭐 이제 21살짜리를 꼭 가둬서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불러서도 얼마든지 제가 보니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 영장을 재청구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비난할 건 아니다. 만약 재청구한다면은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야지 재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기존에 한 걸 똑같이 확실한 낼 수는 혐의가 없잖아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또 재청구해서 기각되면 검찰이 무슨 망신이에요? 예. 지금 오히려 검찰은 뭐 지금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징계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 치밀하게 해서 오히려 국내에서 정유라가 도망갈 일은 없으니까 더 좀 냉정하고 치밀하게 범법 사실에 대해서 하면은 오히려 수사하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풀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구속했다고 해서 잘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 내부의 상황이 지금 오늘 돈봉투 사건의 감찰 결과가 경고로 확정된 거지.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재청구는 저는 관계없다 보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재청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그 논리적으로 보면 항상 이 구속 요건은 범죄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기각할 때는 범죄가 소명 안 되면 기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각은 특이해요. 이 말이 업무방해에 범죄가 소명이 됐다. 예. 그렇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발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를 소명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마찬가지.
정유라는 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증거가 이미 너무 많이 수집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인멸할 염려가 없다. 예. 이렇게 기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는 도저히 재발부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게 도주리 하나인데요. 예. 근데 도주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일에 덴마크에서 그냥 돌아왔잖아요. 아예 포기하고 돌아온 걸 자진 귀국으로 봐버리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이 이걸 돌아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아들까지 돌아오는데 이걸 아들 버리고 도망가겠냐. 따라서 이게 도주 우려까지 입증 못한다면 그럼 뭐 결국 범죄는 이미 소명돼 있고 그다음에 인멸할 건 없고 차고 넘치니까 그다음에 도주 우려는 아예 없고 그럼 이게 다시 재청구할 명분이 없고 실제 뇌물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인도 청구할 때 뇌물은 빠졌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덴마크하고 다시 협의나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은 힘들 거고 예.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은 원래 가벼운 죄예요. 그거는 원년이 가볍고 외국 관리법도 문제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모로 재청구가 쉽지 않고 예. 재청구에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아, 애까지 들어왔는데 애 있는 엄마가 도망가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요건이 수 그밖에 있겠네요. 예, 참. 그런데 과연 그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을 때 예. 과연 국민 여론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 저는 사실 뭐 정유라 씨가 이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이 상당히 터졌을 때 그때 분노의 기름을 부었던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 뭐 돈도 실력이다 내 부모를 원망하라.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도대체 그럼 검찰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유라 씨가 이 덴마크에서 그 모 언론에서 그 살고 있는 곳이 포착됐을 때 네. 전 뉴욕타임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뭐 경천 동지할 일인 것처럼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아왔는데 구속조차 못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그러한 비난의 하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네. 저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오는 보모, 그럼 마필관리사 예. 이분들이 또 정유라하고 말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새로운 상황이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모든 사건에서 최종 수혜자가 정유라입니다. 예. 정유라 씨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혐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덴마크하고 협의를 할 뭐 절차는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불리하게 작용될 증거로 쓰이고 검찰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아마 좋아할 거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잽이죠, 잽. 그러니까 최 대표님 어제 네.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조금 열성적으로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노승일 부장의 진술 중에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감지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황한 이야기라면서 시간을 끄는데 주로 노승일 부장의 개인사, 사생활, 뭐 가족사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흥분해서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요. 예. 노승일 부장 증인이 또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이제 설전을 펴게 되는데 저 수첩에 보시면요. 우리가 업무 수첩 딱 피면 제일 처음에 그 회사의 조직도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사람이 많이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들어온 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측에 조금 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입국 소식을요.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자들 취재로 알려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 정유라한 데는 아들이 아마 천군 만마고요. 예. 제가 이게 이번에 국정농단 보니까 정말 이게 국민들을 갖다가 멋지게 기망을 내가 성공시킨 게 딱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게 장시호하고 정유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믿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 이 사람의 혐의가 삼성이 그 강요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다 받았고 예. 그다음에 그 동계 스포츠센터 그 한 10억 원 횡령을 한 거예요. 이 혐의가 엄청난 거고 실제 제주도 생각대로 전략대로 쭉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그러게요. 사실 뭐 정유라 씨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대다수의 관측은 아마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러되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그 아들이 아마 그 뭐 판사가 영장심사를 심사를 할 때 뭐 그런 말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존재도 상당히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예.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생각했던 모든 책임은 모든 일은 엄마에게 떠밀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적인 어려움은 아들에게 또 이렇게 상당히 도움을 받는 예.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오늘 아들이 도착합니다만은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직도가 아니라 회장님부터 전화번호가 쭉 서열별로 적혀 있잖아요. 번호를 보면 017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지폰, 우리가 그동안 차명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예. 이들이 다수 쓰면서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최순실 씨의 자필이 있는데 어제 원본 내면서 자, 필적 감정해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필적이 최순실 씨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까지 곁들여진다면 이거는 정말 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예. 추론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아들이 조금 전에 입국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들렸었는데 글쎄요. 최재형 교수님 지금까지로 보면은 본인도 구속이 안 되고 아들도 입국을 하고 그리고 노승일 전 부장이 메모를 제출을 했는데 코어 스포츠라고 이제 핵심적인 고리에 있는 회사에 관련된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서문학께서는 좀 저는 이게 그 내용을 진짜인가요? 쭉 그 보도를 봤는데요. 예. 아마 이게 흘려 쓴 게 아마 최순실 씨 글씨고 그다음에 또박또박 쓴 게 아마 노승일 씨 글씨 같은데 예. 그 내용은 이게 그 코아 스포츠를 뭐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그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예,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코아 스포츠가 결국은 이게 그 뇌물 받은 비덱 스포츠 전신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최순실 씨는 이게 코아 스포츠와 자기는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무관하다. 근데 저 메모 보면 무관한 게 아니고 본인이 다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하고 이런 증거가 다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만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상당히 그 불리하게 아마 이게 그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 재판에